도라지 효능 7가지와 부작용, 먹는 법과 주의사항. 도라지 차즙. 도라지 효능 7가지와 부작용, 먹는 법과 주의사항. 도라지 차즙. 한반도 전역에 뿌리를 내려들과 산 어디든 쉽게 볼 수 있는 약초. 약효가 뛰어나지만 우리에게는 나물과 차의 재료로 친숙한 뿌리 식물. 꽃도 이름도 예뻐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하는 식물, 바로 도라지다. 도라지는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등지 전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예부터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데 특효가 있어 한약재 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도라지 효능과 부작용, 먹는 법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도라지 성분. 도라지는 뿌리와 잎 모두 식용으로 쓸 수 있는데 약효는 뿌리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주요 도라지 성분으로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도라지의 가장 풍부한 성분은 사포닌인데 이 사포닌이 사람의 면역을 높이고 자양강장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포닌은 체내에서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중화하며 염증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최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도라지를 건조, 가공하는 방식을 바꾸어 사포닌의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도라지 효능. 도라지 효능은 동의보감에 잘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기관지와 감기, 인후통에 뛰어난 작용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 혈당 수치 조절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도라지 효능에 대한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자. 기침, 가래 완화, 기관지 건강. 도라지 효능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도라지의 약용 효과가 기관지 건강일 것이다. 도라지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신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 한의학에서는 도라지를 길경이라 부르며 예부터 호흡기 질환 한약재로 사용하였다. 편도선, 인후통 개선 소염 효과. 도라지 효능 중 하나는 편도선과 인후통을 개선하는 것이다. 도라지는 소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의 부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목이 붓고 아픈 편도선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한다. 특히 도라지와 감초를 넣어 달인 감길탕은 목감기와 콧물, 인후통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감기 예방. 도라지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도라지즙, 도라지 차를 음용해주면 몸이 따뜻해져 면역이 증가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혈액순환 촉진. 도라지 효능 중 하나는 피를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중화하며 피가 뭉친 덩어리인 혈전을 녹여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또한 도라지에 함유된 칼륨은 혈액 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춘다. 항암 작용. 도라지의 사포닌의 효능은 다양하다. 사포닌은 암을 예방하며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간혹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들이 도라지 차를 음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라지 효능 중 항암 작용과 관련이 있다. 혈당 수치 안정화, 당뇨 개선. 도라지 효능으로 당뇨 개선을 들 수 있다. 도라지 주요 성분 사포닌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여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다. 피부 미용. 도라지에는 비타민C를 포함한 각종 무기질과 아미노산이 들어있다. 이들 영양소는 피부 잡티를 제거하고 피부를 탄성 있게 유지한다. 또한 도라지는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다. 기관지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자. 도라지 부작용, 주의사항. 심혈관계 질환에 효능이 좋은 도라지이지만 뭐든지 적당할 때 효과가 좋다. 도라지를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도라지의 사포닌이 적혈구를 파괴할 수 있어 오히려 심장과 혈관에 좋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식에 곁들이는 도라지 나물, 하루 2번 정도의 도라지차, 도라지즙 정도면 아무 이상 없으니 과잉 섭취가 아닌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도라지 먹는 법.
도라지는 나물로도 섭취하기 좋지만 도라지즙, 도라치 차 형태로 음용하기도 한다. 도라지즙, 도라지배즙, 도라지 차 효능 역시 도라지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취식에 대한 부담이 적어 더 자주 찾게 된다. 도라지 차 만들기. 도라지 뿌리를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도라지 뿌리 껍질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껍질은 벗기지 않는다.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두어 도라지를 말린 뒤 적당한 크기로 썰어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말린 도라지 뿌리를 주전자에 넣은 뒤 대추, 감초 등 단맛 나는 재료들과 함께 달여 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마시면 된다. 요약 및 개인적인 의견. 도라지 효능은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항암 효과, 당뇨 개선, 피부 미용, 고혈압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도라지는 주로 배, 감초를 넣어 즙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으며 도라지 무침, 도라지 볶음, 말린 도라지 등으로도 많이 먹는다. 특히 도라지는 감초와 배, 대추를 넣어 도라지 즙으로 먹기도 하고 도라지 청으로 먹기도 하는데 목감기에 좋은 차로 음용된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사포닌이 적혈구를 파괴하는 도라지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금물이다. 도라지 먹는 방법. 이렇게 먹으면 도라지 효능 제대로 본다. 피트. 감길탕 만드는 법.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라지가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일상에서 효과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라지 먹는 방법. 이렇게 먹으면 도라지 효능 제대로 본다. 라는 주제로 도라지를 제대로 먹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라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도라지. 이 도라지가 어떤 효능이 있으며 또 섭취 시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 먹는 방법. 도라지 효능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드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라지를 먹을 때 약간의 쓴맛과 아린 맛을 내는 독성 성분 때문에 대부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담갔다가 드실 텐데요. 하지만 도라지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물에 담그지 않고 껍질까지 모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라지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 성분은 껍질과 잔뿌리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거하고 먹으면 효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하룻밤을 담가두게 되면 수용성인 사포닌 성분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그것을 먹어봤자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껍질째 생으로 먹거나 말려서 차나 가루를 내서 요리에 활용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라지 먹는 법이라고 합니다. 폐 건강에 좋은 도라지 효능. 이렇게 좋은 가을 도라지는 특히 껍질째 먹게 되면 폐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도라지는 폐기를 맑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목감기와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도라지에는 폐기관지의 분비물의 양을 늘려 이물질을 흡착하고 가래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폐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도라지를 섭취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가래가 더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도라지가 가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가래를 더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관지의 분비물의 양을 늘려 이물질을 흡착하는 과정으로서 청정작용을 통해 가래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면 폐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도라지 효능을 높이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한방에서도 도라지는 다양하고 유명한 처방에 주로 사용될 정도로 폐와 기관지에 정말 효과적이어서 특히 인후염과 구내염 그리고 잇몸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물론 도라지만 먹어도 좋지만 특히 감초와 같이 먹으면 구내염과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감초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들을 박멸하고 다양한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발표될 정도로 항염증 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을 퇴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라지 속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입안의 각종 세균들을 살균하고 감초 속의 풍부한 리코리시딘 성분이 충치와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라지와 감초를 함께 넣어 차로 우려 마시면 잇몸병과 각종 구강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구강 미생물에 도라지 추출액을 투여한 결과 치은염과 잇몸 질환 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포닌의 함량이 높은 껍질에서 추출물을 투여했을 땐 훨씬 더 강력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잇몸병과 다양한 구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선 꼭 껍질까지 포함해서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고 잔뿌리까지 섭취하면 더욱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길탕 만드는 법. 감길탕을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냄비에 물 2L을 넣어줍니다. 깨끗이 세척한 말린 도라지 30지과 감초 10지를 준비합니다. 특히 도라지는 생으로 사용해도 말린 것을 사용해도 좋기 때문에 구하기 편한 도라지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감초를 먼저 넣어주면 되는데 감초를 넣은 다음 불을 완전히 꺼주고 비가열 상태로 5시간 정도 천천히 우려줍니다. 그리고 우려낸 감초를 냄비에서 꺼내준 후 도라지를 넣은 다음 10분 정도 끓인 후 먹으면 완성.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라지는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사포닌 성분으로 거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5도 이하의 온도에서 마시는 것이 좋고 잇몸병과 구내염이 있을 땐 마시면서 잠시 입에 머물고 있으면 항균 효과로 인해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을 없애는 데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라지 먹는 방법, 효능 그리고 감길탕 만드는 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감길탕은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한 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 저녁 시간에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가래나 잇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관지 건강을 위해 감길탕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요즘 매일 폐에 쌓여가는 이물질을 배출시키는데 가을 도라지가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